주코피TV는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 썬티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돈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래프트 2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드래프트 1라운드, 2라운드가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보다 2라운드가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브로니 제임스 때문인데요. 자, 브로니 제임스가 2라운드 55픽으로 레이커스의 픽을 받게 됐습니다. 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기록에서도 보시듯이 사실은 브로니 제임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2라운드 55순위로 뽑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2라운드 55순위로 아버지가 뛰고 있고, 아버지가 뛰었던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USC, 더마 드로잔의 목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1라운드에서 29순위로 뽑혔던 아이지아 콜리어라는 선수가 USC에서 뛴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아이지아 콜리어, 2라운드에서 브로니 제임스를 USC가 배출하게 됐고요. 사실 기록을 놓고 보자면 4.8득점, 2.8 리바운드, 2.1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제 아무리 2라운드 55픽, 심지어 60픽으로도 뽑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2라운더들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은 대학 무대를 씹어 먹었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강팀의 조각으로 뛰었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다 2라운드 막바지에 뽑히는 요소가 되는데, 사실 브로니 제임스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장이 정지되는 그런 부상도 입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라는 특수성으로 LA 레이커스가 뽑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뽑으면 호주리그 간다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2라운드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동안 리치 폴, 브로니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이죠. 이 리치 폴이 만약에 니네들이 브로니 제임스를 뽑으면 브로니 제임스는 NBA가 아니라 호주리그로 갈 수 있다라는 소스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브로니를 뽑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나 다름이 없었죠. 저는 사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1라운드에서 정말 상위 픽도 아니고 2라운드 55픽인데 이 정도 소스는 흘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라운드는 중요하고 2라운드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긴 합니다만, 에이전트가 이 정도 물밑 작업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반 마이어스 전 워리어스 단장이자 해설가, 그리고 워지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었는데, 스티븐 A 스미스, 어그로꾼, 이 양반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드래프트 날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워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하루 문제는 아니었다. 줄곧 그래 왔었고, 이 부분을 리치 폴과 또 브로니 제임스 측이 계속해서 가져갔었던 스탠스다. 우리가 만약에 레이커스가 아닌 다른 팀의 지명을 받는다면 NBA에서 뛰지 않고 호주리그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흘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과거에도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사실 NBA가 선수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제이든 아이비가 있잖아요. 제이든 아이비가 세크라멘토에서 뛰기 싫어서 결국엔 세크라멘토가 제이든 아이비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에 뽑혀서 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스티브 프랜시스가 밴쿠버 그리즐리스에서 뛰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서 결국에는 휴스턴 로켓츠가 이 스티브 프랜시스를 지명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2라운드 55픽이라면 저는 이 정도의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팀들이 브로니 제임스를 뽑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누가 봐도 클 것 같지 않아. 일단은 브로니 제임스 뽑아서 레이커스가 브로니 제임스를 반드시 데려가야 되니 좀 비싼 가격에 되파는 거 아닐까? 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리치 폴 측에서 미리 이른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그냥 2라운드 55순위를 뽑으면 되는데, 다른 팀들이 이 딜을 통해서 비싼 대가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저는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마이어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브로니 제임스는 드래프트 전에 워크아웃을 피닉스와 레이커스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피닉스도 브로니 제임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브로니 제임스 뽑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를 FA로 굉장히 싼 가격에 영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꿨죠. 왜냐하면 또 피닉스가 LA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또 하나 케빈 듀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를 뽑은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를 베테랑 미니멈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브로니 제임스와 워크아웃을 하고 싶어 했던 팀들이 총 10개 언저리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팀들은 다 깠어. 그리고 레이커스랑은 당연히 워크아웃을 했고 피닉스를 집어넣은 건 뭐 그냥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나. 레이커스만 하면 티 나니까 그냥 피닉스는 뭐 본인 집에서 가깝기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피닉스 선즈와 워크아웃은 그냥 보여주기용 면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 아버지 르브론 제임스는 FA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3년 160밀을 줄 의향이 있다. 그러면 1년에 53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스테픈 커리의 몸값과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을 맺고 레이커스에 잔류한다면 NBA 역사상 최초로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에서 뛰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상대가 돼서 적이 돼서 같은 NBA 플로어 코트를 누빈 적도 없는데 한 팀이 된다면 이건 르브론 제임스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역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브로니 제임스를 픽함으로써 르브론과 재계약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거는 뭐 그냥 100%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브로니 제임스를 뽑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을 놔두고 다른 팀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00001%도 없다. 다만 레이커스가 또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금액과 계약 기간에 합의를 할지 이 부분은 궁금해요. 그래서 3년 계약을 맺는다면 아마도 2+1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뭐 42살 이상 나는 뛰기가 싫다. 이제는 나는 42살까지 했으면 됐다. 이번 FA는 플레이 옵션 넣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풀 개런티가 되겠죠. 3년 동안 160밀을 전부 다 보장하는 팀 옵션이나 플레이 옵션 없이.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FA 계약을 맺을 때 한 번도 팀 옵션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급 되는 선수들이 팀 옵션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LA 레이커스가 3년 160밀 풀 개런티로 르브론 제임스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니의 미래는 어떨까요? 사실 뭐 냉정하게 NBA 스카우트들뿐만 아니라 뭐 팬들도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수비, 또 운동 능력, 뭐 스팟업 슈팅이 되겠지만 그 스팟업 슈팅조차 NCAA 무대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에서 브로니 제임스는 어떤 유형의 선수로 발전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3년 계약을 맺는다면 브로니 제임스도 3년 동안은 안전할 거예요. 자, 물론 팀에서 14번째, 15번째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팀 내에서 아버지가 있는 상황 14번째, 15번째 선수에서 저는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영원히 아버지의 우선 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브로니 제임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전으로 뛸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브로니 제임스를 향한 뭐 저주가 아니라 브로니 제임스가 2라운드 55순위로 어떻게 본다면 아빠의 후광 효과에 힘입어서 NBA 무대를 밟았지만 이 키 작고 뭐 슈팅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심정지까지 있었던 선수가 주전으로 뛴다? 저는 아이지아 토마스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다만 브로니 제임스가 15번째 선수, 14번째 선수에서 10번째 선수, 11번째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브로니 제임스가 꼭 롤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와 치열하게 르브론 제임스의 20대 전성기에 NBA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맞붙었던 토니 알렌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토니 알렌도 외곽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요상한 폼으로 초 와이드 오픈에서는 3점을 던지곤 했었죠. 자, 그런데 3점이 거의 없는 선수였어요. 마커스 스마트, 브로니 제임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커스 스마트급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토니 알렌급 선수 되는 것도 기적에 가깝겠죠. 하지만 명확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몸에 투영돼서 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브로니 제임스가 아버지가 뛰는 직장에서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또 실무를 겪으면서 정말 느끼는 바가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게임을 뛰고 플레이를 하는 건 본인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애매하게 육각형으로 갈 거냐?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외곽을 키워서 3&D 자원으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풀업 3점 못 던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가리 받고 수비부터 하는 거예요. 토니 알렌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토니 알렌은 보스턴에 있었을 때도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뭐 했냐면 플로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무릎을 거의 플로어에 닿을 정도로 낮추고 상대 공격수의 눈깔밖에 보지 않았어요. 이런 스탠스가 저는 그때 기자석에서 봤거든요. 제 기자석이 1층이었어요. 항상 토니 알렌 나올 때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다 좋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백으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레이커스에 입단한 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NBA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가족들이 해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거 너무 한 혈연이냐, 지연이냐, 맞죠. 그런데 이게 브로니 제임스의 이번 NBA 드래프트 픽이 그동안 NBA에 없는 관행을 한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워즈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일들은 정말 NBA 역사 내내 계속 돼 왔다. 엄청나게 만연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는 동의하는 바고, 다만 이제부터 브로니 제임스의 인생은 부담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브로니 제임스는 어떤 원정 구장을 가더라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 아빠 백으로 NBA에 왔잖아. 뭔가를 보여줘. 네가 가진 걸 보여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이것도 이제 브로니 제임스는 성인이고 프로 선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대처를 하고 또 그런 호사가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온전히 브로니 제임스의 몫이다라고 봅니다. 루키 시즌 저는 한 40경기 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벤치의 맨 끄트머리에 예를 들어 제일런 후드 시피노랑 그 다음에 브로니 제임스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제일런 후드 시피노를 쓰겠죠, 가비지 타임 때.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눈에 걸립니다. 단 1분을 뛰더라도 브로니 제임스에게도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로니 제임스의 평균 기록을 평균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의미 없습니다. 출전 경기로 봐야 되고요. 저는 절반 정도, 41경기 정도 뛰면서 평균 한 5.5분 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JJ 레딕 감독도 4년에 32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에 무조건 좋은 인상을 남겨야 돼요. JJ 레딕 자기 본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브로니 제임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똑같은 가비지 상황에서 후드 시피노, 그 다음에 캐슬턴, 브로니 제임스가 있다면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 가비지 타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와 브로니 제임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브로니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입성을 했고요. 이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잔류를 선언한다면 NBA 역사상 처음으로 한 팀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뛰는 그런 진풍경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브로니 제임스가 과연 제2의 토니 알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버지의 은퇴 시점에 그냥 쓸쓸하게 다른 리그를 알아봐야 될 그런 처지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